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합의와 공탁을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합의금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합의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공탁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절차입니다. 두 단어 모두 법적 분쟁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의미와 절차에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합의라는 단어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합의금이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지급 시점이나 방법은 양쪽이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형사합의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확인되기 때문에 양형이나 검찰의 기소 여부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처벌 불원 의사란 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 진행 중에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사건이 중대한다면 합의가 있다고 한들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탁은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액 수가 너무 커 합의를 하지 못했다거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공탁소에 공탁금을 내면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를 형사공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공탁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경우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형사특례 공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형사특례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직접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탁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 입장에서 약간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특례 공탁 제도를 두고 기습공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공탁 수령을 거부하고 싶다면 공탁물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신청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된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약속하고 지급하는 피해 회복에 대한 사적인 계약입니다. 공탁은 반면에 법원을 통해서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공탁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특례 공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짓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공탁을 통해 최소한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탁의 방식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절하게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합의와 공탁, 그리고 공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도 두 제도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